이커머스 할 때 제가 가장 처음에 하는 꼭지예요. 뭐냐면 그 온라인 운영을 굉장히 멋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 2개나 3개를 놓고 키보드를 들겨가며 전화를 받아가며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약간 미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커머스 사업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기 그 대기실 안에서는 고객과 지금 씨름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밀가루 떡볶이를 내보내네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의자의 대표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엉덩이가 의자에 붙으면 시간만큼 매출은 100% 늘어납니다. 잘 앉아 계셔야겠죠. 네, 무조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졸면 안 되죠. 열심히 잘 앉아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앉아 계셔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매출 올라가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죠. 네, 희한해요. 엄청나게 탄 것 같은데 잔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커머스예요. 네, 정상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 100% 맞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저도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네. 그리고 온라인은 우아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 노가다 맞습니다. 뭘 하셔야 돼요? 온라인 하실 때 소싱, 기획, 마케팅, 상품 관리 등을 CS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일을 해도 벅찰 정도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터파크에서 MD 생활을 할 때 저희 모니터 2개를 쓰는데 왼쪽 모니터 상단에 매출과 이익액이 10분 단위로 빨간색으로 막 파란색으로 깜빡깜빡거립니다. 10분 단위로 얼마나 미치겠어요. 매출을 빠지면 매출 빠진다고 깜빡거리고 이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대표님들은 하셔야 된다. MD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자, 매출과 이익에 일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은 모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절대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T커머스, 네, 오프라인 모든 커머스는 결국에는 이커머스로 시작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직원은 플러스 1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감사한 일인 거죠. 네, 전 최근에 그 괜찮은 친구를 뽑았다고 해서 로또 사러 갔어요.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족과 함께 하시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을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셜 마켓을 저희가 원어데이 마켓 또는 뭐 큐레이션 마켓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쿠팡, 웹, 티모니 형태, 판매하는 형태는 현재 오픈 마켓이지만 쇼핑몰의 구성이나 레이아웃은 네, 현재는 소셜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상으로는 오픈 마켓이 맞고요. 네, 브랜드 마켓은 저희가 종합몰, 그다음에 브랜드몰 이렇게 얘기하는데 GS, 현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브랜드, 종합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거나 어딘가에서 얘기를 들으실 때 종합몰 입점하세요, 브랜드몰 입점하셔야 돼요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이런 CJ, 롯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브랜드몰이 뭔데? 종합몰이 뭔데? 이렇게 하시면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페셜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몰. 뭐가 있을까요? 전문몰.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잘 파는 쇼핑몰. 뭐가 있을까요? 네? 무신사? 또? 네? 오늘의 집? 오늘의 집은 변했어요. 그래서 망했죠. 자, 또 오늘의 집도 맞아요. 네, 오늘의 집도 원래 인터넷 분이세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세 분은 이따 저희 명함 꼭 받아가세요. 네. 그런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들 잘 팔아내는 곳을 저희는 전문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MD라고 하죠. 저희도 보통 MD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새는 MD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요새는 MD라고 하지 않고 보통 CM이라고 많이 부르죠. 카테고리 매니저. 네, 그래서 11번가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이 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MD라고 불러주면 좋아해요. 네, MD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그리고 BM,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는데 보통 쿠팡에 있는, 저는 쿠팡에 있었지만 쿠팡에 있는 MD들을 보통 BM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브랜드 매니저. 그래서 카테고리 매니저, 브랜드 매니저 뭐가 다르냐? 카테고리 매니저는 내가 맡은 카테고리의 상품만 취급합니다. BM은, 브랜드 매니저는 내가 맡은 업체의 그 모든 카테고리 상품을 다 핸들링합니다. 이게 달라요. 업체 기준으로 내가 맡아서 할 거냐 아니면 카테고리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마켓은 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복지몰, 폐쇄몰들을 얘기합니다. 어디가 있죠? 이제너두, 그다음에 베네피아,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삼성 블루베리, 삼성 카드,
그 다음에 이지웰, 이재런도, 삼성 베네핏 이런 것들이 현재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고 하시면 입점하셔서 물건 판매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이 장표가 있으실 거라. 그래도 정산 때문에, 정산이 좀 빠른 편이라 좀 해볼만 하더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 UF 티모는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저도 있었지만 정말 최악의 쇼핑몰입니다. 물건 팔고 돈 안 줘요. 너무 숨겨진 얘기들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자, 우리의 목표가 매출이겠죠. 생존하려면 매출을 해야 되니까. 매출할 때 우리는 결정하셔야 돼요. 뭘 결정하셔야 되느냐? 브랜딩을 하고 판매를 할 거냐, 판매를 하면서 브랜딩을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이 목표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업무나 과업이 달라집니다. 아예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티커머스 진출을 하려고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홈쇼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홈쇼핑 수수료 아까 설명드렸었죠. 보통 25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카테고리 상품이 식품이거나 이런 거면 조금 낮은 편인데, 뭐 가전이라거나 아니면 뷰티라거나 패션은 거의 40%가 넘어가요. 이런 경우 50% 수수료를 만약에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온라인 가격으로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서 수수료 50% 줄 수 있으세요? 못 줍니다. 그래서 나는 애초에 내 상품은, 내가 런칭한 상품,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상품은 홈쇼핑에 진출할 거야 라고 하면 애초에 온라인부터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팔고 있는 중에 수수료 저감해서 세팅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 홈쇼핑 바이어들이 바본가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상품의 평균가 가격은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잠시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놔? 절대 불가능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SNS 공동구매 이름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걸 가지고 가격을 인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이 바이어들은 선수예요. 홈쇼핑 바이어들.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판매가를 더 많이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해야 돼요. 앞에 계속 이어집니다. 매출해야 돼요. 매출하려면 이커머스에서는 뭘 하면 되나요? 오프라인도 똑같아요. 네, 트래픽 유입이 필요하고요. 구매 전환이 필요하고요. 상품 경쟁력을 갖추시면 매출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게 끝이에요. 이 장표 하나면 끝입니다. 자, 매출하고 트래픽 구매 전환 상품 경쟁력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좀 더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트래픽 유입은 바이럴, SA 광고, DA 광고를 하시면 됩니다. SA 광고 뭐죠? 아까 맞추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SA 광고 뭔가요? SA 광고? 서치헤드, 검색 광고. 그럼 DA는? 이거는 바로 맞추시니까 거의 거저드리는 거죠. DA는 뭐예요? 네? 데이터? 아니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죠? 찍으세요. 창피한 건 그냥 잠깐일 뿐. 어차피 여기 나가시면 안 보실 거잖아요. 아니세요? 네. 뭐예요? 뭐? 검색하는 거 말고 구매할 때 뭐 보세요? 리뷰 말고. 리뷰는 아니잖아요. 말고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검색 배너 검색 광고 말고 배너 광고 이런 걸 작업하시면 구매 전환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품 경쟁력은 뭘 갖추셔야 돼요? 가격, 상품 구성, 퀄리티를 맞추셔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를 바꿔야 된다는 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진 촬영도 많이 해야 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상세 페이지를 자꾸 바꾸라고 하느냐? 베스트와 워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네, 19,500원입니다. 이 상품은 14,860원이고 같은 상품이고 심지어 이 상품이 비쌉니다. 이 상품의 상품 썸네일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픽. 네? 이 업체는 19,500원에 화장실 청소 스프레이건 팔고 있고 같은 상품 이 업체는 14,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선 19,500원짜리 보시면 같은 상품인데도 상품 썸네일, 영상, 스마트 픽 그다음에 이제 리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셨죠. GIF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 런칭해서 올리시자마자 이틀 만에 벌써 지금 20몇 개가 나가셨다고 하세요.
좀 잘못 알고 계신 대표님들 또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이거 먼저 하세요. 트래픽 먼저. 바이럴 마케팅과 광고 먼저 하세요. SA랑 DA부터 하세요. 근데 아무리 유입이 들어와봤자 구매 전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매출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유입자만 늘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내가 광고를 썼으면 내 광고비만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특정 검색어에서 1위를 잡았는데 왜 매출이 안 늘어나지? 아니요, 노출 때문이라 이것 때문에. 그러면 구매 전환 준비, 아까 상세 페이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상품 경쟁력 세팅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팔지, 어디에 팔지, 얼마에 팔지, 어떤 구성으로 팔지를 시장 조사 단계에서 끝내놓으셨어야 돼요. 됐나요? 네. 네이버 지쇼핑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같은 조직인가요? 같은 커머스인가요? 두 개는 달라요, 대표님. 네.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공간일 뿐이고, 지쇼핑은 스마트 스토어 포함 내가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내 쇼핑몰, 내가 입점한 모든 쇼핑몰들의 상품 DB가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 지쇼핑입니다. 지쇼핑은 서비스입니다. 절대 마켓이 아니에요. 1위하고 거래하시면 되겠죠. 현재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독보적인 1위고요. 지마켓 옥션 팀은 나머지는 사실은 좀 따라가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10강 중에 거의 7강 이상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치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옥션 지마켓은 거의 1강으로 거의 끝날 정도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목표 매출액 10억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초반에 3개월은 쿠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빠르게 리스폰스가 오는 쇼핑몰이 아니에요. 네이버는 천천히 옵니다. 정석이기 때문에 천천히 옵니다. 네이버를 정석으로 해야 되는데 빠르게 급하게 쇼핑몰 입점하시자마자 날라오는 DM과 메일에 내가 속아서 지쇼핑 1위에 올려드립니다. 뭐 쇼핑 순위 1위에 올려드려요. 여기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되세요. 머물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구매 전을 했는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포털 사이트잖아요. 네이버 모든 데를 다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한데? 라고 정리를 하고 시범 케이스로 계속 이제 업체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네이버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한 번에 다 못 잘라낼까요? 왜? 그런 업체가 20, 30%가 넘어가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잘라내고 있는 거고 언젠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고데기를 검색했습니다. 고데기 검색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제 나오지만 고데기 메인 키워드 검색했습니다. 로켓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켓의 광고가 나오고 로켓이 아닌 일반 상품은 광고가 나오고 여기 에디라고 붙어있는 것 전부 다 광고예요. 그리고 판매자 로켓 예전에 9Z 그거 말고 그 다음 상품들이 정상적인 상품이 뜨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근데 레가토 고데기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레가토는 브랜드예요. 레가토 브랜드 검색했더니 쿠팡은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짓거리냐? 글램팜이라는 고데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는 브랜드일 텐데 그 미용실에서 쓰는 고데기라고 해요. 근데 일반 고데기 검색했을 때 글램팜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레가토 고데기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쿠팡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쿠팡은 쇼핑 사이트라서.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레가토 고데기를 검색하면 무조건 레가토 고데기와 관련된 상품만 보여주는 게 정석이고 정상이고 FM이고 쇼핑의 메인이 쿠팡은 그런 게 어딨어. 레가토 고데기 쓴 사람이 글램팜 살 수도 있잖아. 아디다스 운동화 검색한 사람이 나이키 살 수도 있잖아. 왜 그 기회를 네가 막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초반에 집중하라는 건 네이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죠. 네이버도 같이. 대신에 네이버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대신 쿠팡에서는 내가 전체 매출 10억 할 거야 그러면 3억 이상 땡겨줄 수 있는 쇼핑몰이 아니에요. 쿠팡은 들어오는 유입자가 이미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더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좀 더 후반에 집중하시게 되면 나머지 7억은 네이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매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G쇼핑 최적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쇼핑 윈도우와 기획 전에 들어가셔야 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셔야 되고 오는 출발과 도착 보장을
신청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가 잘 되면 네이버에서 가장 원하는 브랜드 스토어가 열리실 겁니다. 스토어가 됐어. 그러면 나 이제 이 사업 그만해야지. 내 스토어 좀 사줄래? 라고 이제 내 스토어를 팔 때, 이관할 때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를 카테고리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브랜드 스토어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딸랑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 다 하셔야만 이 브랜드 스토어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을 맞는 얘기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예 틀린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뷰징과 관련된 내용만 빼고는 거의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G쇼핑 최적화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뷰징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슬롯 작업, 트래픽 작업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잠깐 넘어갈 수 있지만 걸립니다. 쇼핑 윈도우 기획전, 여기 계신 소상공인분들은 의외로 이 기획전에 들어가실 일이 많으시고 윈도우 시리즈에 들어가실 일이 꽤 있으세요. 이 윈도우는 뷰티 윈도우, 플레이 윈도우, 코드 윈도우 해서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프라인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다른 노출의 기회를 주는 공간이 이 윈도우인데, 3년도에는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전부 다 뺐습니다. 어디에 쏟아붓겠죠? 지금 네이버가? 도착부장 누가 잘못 얘기해요? 그렇죠? 손 들고 계셨어야지. 네, 도착부장의 모든 비용을 다 올인해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태예요. 네이버는. 어디랑 아니요. 쿠팡 데이터 맞아요. 네, 쿠팡. 손 들고. 네, 이 브랜드 스토어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착부장. 네, 도착부장 신청을 하셔야 되고, 라이브 커머스는 매출이 안 나더라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슬롯 작업이나 상위 노출 작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인위적인 어뷰징 작업이 이 트래픽이거든요. 트래픽을 과하게 유도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스마트폰 이 작업장에 저희는 공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스마트폰 20대, 30대를 쭉 깔아놓고요. 고정 와이프를 세팅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그 로직을 걸어서 찍고 들어가서 스크롤 몇 번 하고 몇 초간 머물렀다 나오고 다시 검색하고, 이거를 스마트폰 안에 프로그램화 해놔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유도하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한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인위적인 트래픽 말고 정상적인 트래픽은 네이버는 굉장히 환영하는데, 그 정상적인 트래픽을 땡길 수 있는 꽤 괜찮은 채널이 라이브 커머스와 쇼핑 윈도우이기 때문에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매번 대행을 맡기신다고. 가장 최악의 수세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사무실의 한 공간에 내가 상품 소개를 간단히 하던, 아니면 쇼스트를 부인구직하는 그 오픈 채팅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런 분들에게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고정비가 아니라 매출의 몇 프로 드리겠다라고 협의를 하시고 쇼스트 분들에게 상품을 주시거나. 멀리 계셔서 못하세요? 아니요. 그 쇼호스트가 있거나 대행사분들에게 상품 보내시면 돼요. 거기서 방송을 다 해줍니다. 대표님들의 사업자 주는 자료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어드민에 들어가시면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자료인데 안 찾으세요. 몰라서.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네이버가 G쇼핑 이렇게 하면 상위 띄워줄게를 말로만 해준 게 아니라 각각의 점수를 다 부여했습니다. 이거 맞추면 가점 줄 테니까 상위 띄워줄게, 이 얘기거든요. 이거대로 안 하시니까 안 되시는 거죠. 이걸 받으면 매출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점을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좀 더 디테일한, 더 딥한 강의를 들어서 G쇼핑 이걸 다 할 수 있는 강의를 저한테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 경쟁자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 데이터, 신용정보 이런 거 꾸준히 열심히 모아주세요 라고 네이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찍으셔야 돼요. 네. 적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거 3개 맞추라고 해요. 자, 적합도는 뭐가 들어가나요? 상품명,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섭성 태그 들어가고요. 인기도는 클릭 수, 판매 실적, 리뷰 수, 최신성 들어갑니다. 신뢰도는 상품명, SEO, 쇼핑 페널티 들어갑니다. 요거를 하면 네이버에서 쇼핑 검색할 때 가장 최상위에 올려줄게, 상위에 올릴 수 있는 기본 가점을 줄게라는 얘기입니다. 적합도는 이렇게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맞춰줘. 필드 연관도를 맞춰줘. 그러면 가점 줄게. 이 얘기고요.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카테고리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라 쿠팡, 옵션즈마켓 전부 다 있어요. 네이버 소비자가 검색합니다. 그러면 검색했더니 네, 스포츠 레저 카테고리를 네, 때려줍니다. 킥보드를 검색했더니 같은 네, 카테고리를 때려줍니다. 내가 판매한 상품이 아동 킥보드예요. 아동 킥보드를 검색했더니 어디를 때려줘요? 출산 육아 쪽으로 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바보가 내가 아동 킥보드 팔 거면 아동 킥보드에 등록해야지 누가 여기다 등록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왜요? 왜 있을까요? 아동 킥보드 조회수보다 킥보드 조회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어차피 아동 킥보드도 킥보드니까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될 기회를 가지면 내 상품이 더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이버는 안 돼. 네 상품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카테고리 선호도예요. 그래서 내가 등록할 상품이 어디에 등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꼭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네이버가 어떤 카테고리를 먼저 보여주는지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캐리어를 등록하려고 해요. 중대형 캐리어를 보여줍니다. 20인치 캐리어는 어디다 보여주죠? 20인치 캐리어는 원뎁스, 투뎁스까지는 똑같지만 3뎁스가 달라요. 기내용 캐리어라고 3뎁스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인치 캐리어는 중대형 캐리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판매할 캐리어가 20인치 이하면 여기다 등록해야 될 거고 이상이면 여기다 등록해야 내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네이버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쿠팡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꼭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등록한 상품이 브랜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상품들이 현재 네이버 브랜드 사전에 등록이 안 된 브랜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비우나요? 키우실 브랜드로 입력하셔야 돼요. 인기도가 어렵죠? 최근 클릭수, 짐수, 판매 실적, 리뷰수, 최신성을 받아야 됩니다. 클릭수, 짐수, 최근 7일 히트 알림 받기, 판매 실적은 되게 디테일하죠. 최근 2일, 7일, 30일 동안 쇼핑 검색에서 발생한 판매 수량과 금액을 상대적 지수와 부정거래시 어뷰주, 리뷰수, 카테고리별 상대적 지수와 최신성 이렇게 네 가지 맞춰야 되는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클릭수 짐수는 사실 별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어뷰징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따 설명드릴 거고 판매 실적은 2일, 7일, 30일 동안이에요. 네이버는 1000명이 2일 동안 막 사는 것보다 1000명이 2일, 7일, 30일 나눠서 구매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는 절대값이라는 게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없어요. 80점 채웠어? 그럼 상위 이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모든 업체들과 상품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적 지수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 상대적 지수에 거의 목숨을 건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것도 어렵죠. 판매 반도 못했는데 끝났겠네. 네. 몇 분 남았나요? 5분이. 리뷰가 많이 필요한 카테고리가 있고 리뷰가 필요 없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트북, 메모리, 하드, 예를 들면 이런 게 리뷰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래서 네이버는 그 카테고리 점수 안 줘요. 덜 주는 겁니다. 근데 장난감, 옷, 그다음에 뭐 유아용품 이런 거는 리뷰 필요하나요?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는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더 주게 되는 거예요. 분포도가 달라요. 각각의 분포도가 다릅니다. 카테고리로 네이버는 이게 굉장히 프로세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할 상품이 리뷰를 많이 모아야 되는 상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뷰 모으는데 올인하셔야 돼요. 내가 판매할 상품이 리뷰가 필요한 상품이에요. 매출 실적만 올리면 되고 뭐 해야 돼요? 뭔 짓을 해서라도 판매 실적을 올리시면 상위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하시죠? 여기 뭐 특수기호 넣는 거랑 네, 다른 말 안 하실 거예요.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특수문자 넣으시는 거, 긴 상품명,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인데 뭐 예를 들면 에어팟 스타일, 뭐 이케아 스타일, 이케아 ST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는. 그래서 상품명에 가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거예요. 브랜드, 모델명, 옵션, 기획, 서브 키워드, 특징 1, 2.
이거를 상품으로 대입하면 나이키, 리액티브 가수 남성용 이렇게 하면 네이버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잘 걸리는 상품명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도는 열심히 하시면 되고, 네, 여기 이제 윈도우 시리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미 배송이 강자고, 파스토는 네이버가 키우고 있는 회사라 저는 파스토를 하는 걸 얼마나 좀 권해드려요. 언젠간 헤어질 겁니다. 안 좋게. 자, 페이지 올라가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매 리뷰 준비하시고 상품 등록하시고. 이거 장표 있나요? 있죠? 네. 장표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자, 근데 그 로직의 문제가 뭐냐? 가중치를 여러 군데를 나눠서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인기도 신뢰도 적합도, 이게 퀄이 A, B, C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가중치의 의미와 비중이 흐려졌다. 구성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상관관계 정교하게 반영이 어렵고, 특정 요소의 가중치 부여 점수에 따라서 다른 요소들의 점수가 낮아도 상위에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 이 문제가 있어서 다 개편을 했다. 어떻게 개편했느냐? GBDT 랭킹을 엄청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에. 나 순위가 확 내려갔어. 갑자기 1위에서 몇 페이지로 빠졌어.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이버가 뭘 중요하게 보냐면 이 전환율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유입수 10만 명에 구매수 100명 하면 전환율 0.1%. 예전에는 유입수가 많았고 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 상품이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시는 걸 해야 되고, 구매 전환율을 그럼 어떻게 올리나요? 유입수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내가 판매한 상품이 탈모 샴푸면 샴푸 키워드가 102,000회고 탈모 샴푸 키워드가 61,700회다. 그럼 나는 두 개는 카테고리가 아까 같아요. 카테고리 선호도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 메인으로 잡아서 광고하고 노출하고 행사를 할 거냐, 이 키워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유입수는 떨어지지만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요. 탈모 샴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죠. 무조건 목적권의 상품이에요. 내가 탈모 샴푸를 사기 위해서부터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을 조금 줄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면 네이버에서 띄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이템 위너, 라이브 퍼포먼스, 이걸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나는 로켓도 못하고 판매자 로켓도 못하고 아이템 위너도 못해요. 그럼 나는 뭐 쿠팡에서 물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광고 하나 하시면 되고, 그 매출 최저가 광고, 그리고 당일 발송,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요거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건 할 수 있죠. 당일 발송 시간 맞춰놓고 할 수 있고, 무료 반품 무료 배송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무료 반품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쿠팡에서 몇 달 동안 이걸 테스트 해봤더니 무료 반품을 하고 안 하고의 매출 차이가 7.8% 이상 차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매가를 좀 올리셔서 무료 반품을 꼭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쿠팡이 대놓고 얘기하죠. 요거 3개 다 하면 좀 더 가점 줄게라고 아예 그냥 어디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내가 MD와의 관계가, MD 출신이나 MD와 관계가 좋아서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쇼핑몰을 이 물건 재고 떨이용으로 쓰지 마. 정상적으로 광고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을 하고 정상적으로 커머스 활동을 해 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모든 프로세스가.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라고 해서 얘기하고 채널을 열어놨기 때문에 나 쿠팡에서 라이브 커머스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와, 도와줘 라고 하면 그때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기회? 기획 라이브의 기회가 열립니다. 아니